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것이 그 대국민 이른바 그 호소형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가요? 나왔죠. 계속. 아, 김용현 장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예, 늘 하던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물론 변론기일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계엄을 하면서 계엄을 시작하기 전에 국방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는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그러니까 경고용, 호소용 계엄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이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비서추인 윤석열 예. 비서추인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더 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태섭 변호사께서 전문가시니까 좀 일단 말씀 주시리라고 제가 믿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내란죄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하고 두 사람밖에 모르는 일인데 야 이거 경고형이야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 예. 하면 이게 이제 형사법정에서 이 헌재에서의 진술이 또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헌법재판은 포기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 소추인단 쪽에서 얘기하는 탄핵사유가 5가지입니다. 첫째가 위헌,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헌인 계엄령 발표, 비상계엄 발동. 그거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위헌 위법한, 그러니까 계엄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포고령 특히 제1호. 세 번째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거, 봉쇄. 예. 네 번째가 정치인과 법률가들 체포하는 거. 예. 다섯 번째가 선관위 침탈. 이 5가지인데요. 이 행위를 내란죄 성립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어차피 형사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루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그냥 있는 거죠. 이 행위가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든 안 하든 이것 자체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로서 지금 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예.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고 그리고 대통령 피청구인이 헌법을 앞으로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탄핵 인용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은 심사할 것도 없다. 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뭐 만천하에 다 증명이 되었고 예. 그것이 중대하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진술을 보면 헌법 소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변론들 쭉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5개 쟁점 중에 지금 3, 4, 5번이 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거든요. 예. 1, 2번은 계엄 선포의 요건과 위법성, 위헌성이고 근데 이 3, 4, 5번에 대해서는 주로 실체 자체를 부정하는 식의 변론을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금방 철수했다. 피해자 없다. 호수 위에 뜬 달 그림자다. 이런 식으로 주로 실체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고 그리고 1, 2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순된 변론을 하셨어요. 예. 한편으로는 계도용이었다. 진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뭐 포고령을 실행할 건 아니지만 계도용으로 뭐 전공의 복귀도 그냥 냅둬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한편 예. 야당의 폭주와 그 탄핵, 줄탄핵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국가 비상 사태였다, 진짜로. 예. 그래서 국가 비상 사태였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모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편은 굳이 맞추자면 네. 그만큼 비상 사태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결국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혹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헌법재판관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고요. 예. 이쪽은 주로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거라고 보이고 그거는 여론전에는 저는 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탓을 하는 그렇게 해서 탄핵 반대하는 여론을 좀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예. 그거는 탄핵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유시민 작가께서 형사재판 대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뿐만이 아니라 형사재판도 거의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김영현 국방장관한테 이거는 대국민 호소용이야라고 얘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뭐 국헌 문란 목적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예. 저는 윤 대통령의 진짜 의도가 뭔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관위에 들어가면은 당장 부정선거 증거를 뽑아내든지 예, 예. 아니면 국민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자기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안 되니까 윤 대통령도 뭐 30년 가까이 법률가로서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이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을 이기기 어렵다는 거는 알 겁니다. 아무리 예.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나마 먹힐 수 있는 거는 야당도 문제가 많지 않았냐. 그동안 너무 많은 탄핵도 남발하고 뭐 국정에 계속 반대하고 이러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한 거 외에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참 비논리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예. 겁니다. 그러면 헌재도 지금 말씀에 따르면 헌재도 포기, 예. 형사재판도 포기. 예. 그러면 오로지 정치적 어떤 목적,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소위 얘기하는 그 조국 전 장관도 말씀하셨는데 비법률적인 방법의 명예훼손 예. 내지는 정치적인 역전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예기치 못하게 지금 탄핵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이 됐다고 했을 때 법률적인 재판으로는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선거나 이런 정치적으로 이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잡았을 경우에 예. 저희가 사면이 되거나 이런 거를 바라고 있다고밖에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허민 기자, 제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보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기각될 가능성을 아주 높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염두에 정도 둔다. 갖고 있는 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형사법정에 가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예. 네, 그 여권이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쪽을 말을 들어보면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 직무에 복귀하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제가 그저께도 전화 통화해서 그렇고 그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 통화는 어느 쪽이라고 말씀? 용산. 용산. 용산도 예. 그렇고 뭐 이른바 여권의 뭐 친윤 진영일 수 있겠지만 예. 친윤 진영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이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도 사법기관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니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쪽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비상대권, 국가 긴급권 이거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올려야 되느냐? 결국 이제 좀 나온 얘기긴 하지만 2000년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이죠. 김정일 정권의 대북 선거를 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것이 이제 이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뭐 대북 송금의 이제 뇌환관리 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교류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적인 문제가 계속 걸렸는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 대통령의 이제 비상대권, 이 긴급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적용해서 대통령은 결국은 이제 벌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별적인 행위로서의 이제 불법 사항들은 이제 해당됐던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이 비상계엄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가지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계속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은 전 있다고 보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어쨌든 좌우 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헌법학계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허영 교수의 얘기입니다. 예. 예, 도덕적 알겠습니다. 정치적 비난을 하더라도 예. 사법심사의 대상은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허 기자는 기각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말씀. 아니고 그쪽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옮기셨으니까 그러면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이요. 예. 저는
기각대 인용의 가능성을 묻는다면은 뭐 예. 글쎄요, 저희 오래된 가문 전통 저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저 당장 저 앞에 며칠 안 남은 일은 저 돗자리 깔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저는 아직 이 반반의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하세요. 사실관계는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예, 그거까지만 하고 속보 들어온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이론에 대해서 제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려고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나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검법을 야당에서 통과시킨 걸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했던 거거든요. 예, 그것은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요. 당시 특검에서 제기했던 공소 사실 중에 어떤 것들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어떤 것들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아주 일상적인 그런 예.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기각 가능성을 용산에서 본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그쪽의 실력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뭐 부산 엑스포 뭐 다 따라왔다 역전한다 이랬는데 그냥 5분의 1도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걸로 깨졌죠. 예. 지난번 총선 앞두고 2월 달만 해도 지금 녹취록 나오는 거 보면 뭐 친윤 의원들이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대성할 거라고 얘기했다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뭐 잼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어떤 실력을 갖추고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저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뭐 저는 늘 이런 보던 토론에서 현상이죠. 이제 예. 좀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사회학 또는 이제 정치 현상에 대한 토론을 벌일 때 저희는 전망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최소한 기자 또는 사회과학자 또 연구자들의 과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당면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기각 전망도 용산에서 하고 있다고 전해주셨길래 얘기가 잠깐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